오늘은 생수선의 원리와 생신불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생신불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 평범하게 보이죠. 그래서 특히 선불교 계통의 주된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수행과 견성, 또 견성에 대해서도 또 수행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또는 뭐 수행이 필요 없는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수행도 필요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이론까지 여러 가지 이제 나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리고 늘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로 삼기에는 좀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사실 생활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생명과 생명 그 자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생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옛날 저희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예를 중시했던 성리학이 정치 사회적인 이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조선시대에 주장한 그 생활 윤리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야말로 생활을 어떻게 유지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규격화시킨, 형식화시킨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른 이제 민주 사회, 특히 개인주의 시대인데, 이 생활은 이제 결국은 개인의 이 책임 내지는 권한 영역으로 이제 많이 편입이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뭐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이 대한민국 민주사회 시대,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개인의 어떤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더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책임이 이제 결국 개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개개인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각 개인별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생활 규범 내지는 생활 규칙, 또는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스스로 생활 방식을 정해서 해나가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그 규칙의 어떤 구속받기보다는 부딪히는 상황대로 상황에 따라서 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주제로 삼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성을 가진 생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의 키를 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이 생활에 대한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적 방식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생활에 대해서 주로 선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이제 이 생활에 대해서 이 선불교 사상과 생활의 이 관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교적 관점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선불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불교 사상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다 더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견성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성을 중심으로 불교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거론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견성 전이나 견성 후나 다른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견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어떤 이런 평범하지 않은 지금과 다른 어떤 특별한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물 깃고 빨래하고 밥 먹고 자는 것이 도다라고 말하듯이 견성 후에도 여전히 물 깃고 빨래하고 배고픈 밥 먹고 잠이 올 때는 잠을 자는 그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견성 경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생활에 대해서 견성 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선입견이나 내지는 고정관념 없이 이 생활을 어떻게 잘 그야말로 견성한 것과 같이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성 후의 우리가 생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삶보다는 서로 이익이 되게끔 좋은 방향으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견성 여부는 우리가 둘째치고 견성을 하든 견성을 하지 않든 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견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견성이라는 것이 견성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눈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도망상이라고 하죠. 전도망상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진리를 거꾸로 본다는 거죠. 거꾸로 보고서 망상을 피우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견성 후에는 이제 바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를 바로 보고 생활하는 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다 또는 그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생신불이라는 것은 그와도 같은 그 견성의 그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자기 본래 마음 성품자리 그 자체를 이미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상으로는 분명히 견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견성의 상태, 그 상태를 어느 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우리 본래 마음 자리가 이 생활과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일단 1급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차츰 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다른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견성하신 선사들의 남긴 선어록을 이제 별도로 텍스트로 잡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음 근본 자리와 이제 견성의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시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평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제 운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커리큘럼이 있는 그 교육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서로의 그 생각을 나누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어떤 그 내적 사고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자료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속에는 분명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 체계도 아마 성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내용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서 나타날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심부리 생활과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심부리라는 말은 이제 생활과 마음이 이제 둘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반야신경을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간의 그 영화 제목으로도 이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현상계로 드러나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그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이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 공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실체가 없다고 하는 어떤 그 진리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마찬가지로 생심불이라고 할 때 이 생활은 곧 그 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곧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감각할 수 있는 생활은 곧 이제 색에 해당하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심은 이제 공에 해당하는 이제 본래 성품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의미하는 이 색, 공, 불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는 것이나, 생심불이,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다. 이 두 용어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것을 의미하는 그 취지는 분명히 같은 맥락에 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교리상의 어떤 측면에서 제가 생심부리는 색공부리, 색공부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활 경험적인 그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밥을 찾아서 어떤 행위를 하겠죠. 밥을 직접 짓거나 아니면 밥을 사 먹으러 밖으로 가서 식당을 찾거나, 그리고 밥이 생기면 근데 그것을 먹고서 당초에 배가 고팠던 그 허기를 충족시키겠죠. 이와 같이 어떤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러한 흐름들이 생활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즉 부족한 것을 갈구하고 방법을 생각해서 찾은 후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과정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색이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생기느냐,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그게 이제 우리 본래 성품자리, 이 색으로서 감지되지 않는 그 어떤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으로서의 근본 마음이 바탕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현상계에 이런 감각할 수 있는 생활로 드러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근본 마음은 곧 본체로서의 어떤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이 생활은 이 마음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작용이 이제 바로 생활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 작용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참 마음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쓰는 용어로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 지성적 능력, 감성적 능력, 의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개념은 제가 앞으로 유심이라고 해요. 있을 유자, 한자 있을 유자의 마음 심자. 왜 있을 유자를 쓰느냐?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도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작용을 하는, 뭔가 이 현상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달리 그 이제 공 내지는 근본 마음, 본래 성품, 참나 등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무심, 없을 무자, 마음 심자를 써서 이제 무심이라는 말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무심이라고 그러면 하느냐? 이 본래 마음, 참 마음다리는 우리가 현상계에 드러나는 어떤 그 지각작용과 그 지각작용의 어떤 근본이라고 했죠. 그 본래 그 성품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지성이나 감성, 의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것보다 더 한층 깊이 우리의 본래 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감각
내지는 지성, 감성, 의지 등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무심이라는 것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근본, 이 무심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 마음자리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없을 무자라는 것은 어떤 자성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그 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상대적 개념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성, 자기만의 어떤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이제 성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정된 자기만의 성격을 갖는 것을 자성이라 그러는데, 그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그 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심과 무심으로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심도 결국은 그 무심을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모든 그 유심의 결과들, 내지는 또 그 결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모두 근본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작용이 근본으로서의 그 본래 성품자리, 즉 무심을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이 작용을 의미하는 생활이 무심을 의미하는 이 심과 어떤 생심, 불이 둘로 나눌 수 없는, 둘이 될 수 없는, 서로 대립적, 상대적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둘이 아닌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심불이라는 말이 그 확상으로는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취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이 생활의 흐름, 즉 부족한 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서 또 부족했던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의 이 흐름, 이것이 모두 근본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둘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심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물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견성 경험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경험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이때의 생활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거죠.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아서는 안 될 거는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그 견성을 경험했다 해도 그 견성한 경험을 가리는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조차도 놓아져야 비로소 완성된 견성의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어떤 뭐 견성 여부에 관계없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아주 실존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을 뭐 새롭게 옮긴다든지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급전환됐을 경우에 부딪히는 하나의 그 혼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은 자기 삶의 개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물음으로서 이제 또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실존적인 물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이 마음자리 그 무심 근본 마음자리를 이제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강한 생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생활도 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그런 말도 있죠. 용사 혼잡이다. 용과 뱀이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자리는 이 청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으로부터도 이렇게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자리다.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 허공과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허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다 들어있죠. 그와도 같이 이 마음자리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것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을 또 판단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규범 적 관점에서 이제 사회의 그 유지를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개인의 그런 행위들이 이제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만약에 그런 사회적 규범을 어긴다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행위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 개인의 어떤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 이것이 또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가능성,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생신불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생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물론 여기에 대한 아주 직답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건강한 생활을 선택을 하겠죠. 그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길이니까 누구든지 이제 건강한 생활을 선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다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이제 예로 들어서 비유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이런 비유를 아주 상투적으로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할 것인데 가장 직접적인 가장 원초적인 우리가 본능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자주 이제 들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동물들 같으면 이 배고픔이라는 본능에 매우 직접적으로 충실하게 반응을 하겠죠. 배고플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배고픈 본능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경우수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 해도 쌀로 지어 만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이나 혹은 다른 대용식품으로도 이제 그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배고픔을 참고 자기가 하던 일에 매진할 수 있고, 배고픔 그 자체를 하나의 다른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여하튼 배가 고프다는 그 본능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단순히 어떤 본능 해소라는 측면에만 매몰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상황,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물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바로 지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지능의 그 작용으로서 우리는 생각 작용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지성, 감성, 의지 등 유심적 측면이 이제 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적 측면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그 상황까지도 그 무심적 측면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유심적 생각에, 유심적 그 측면에서 이제 이 생각이 작동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생활의 일련의 형식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유심이 이제 건강하게 작동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늘 건강한 방식으로만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인데, 예를 들면 방향으로 이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쉬어버린 밥을 먹을 리가 없죠. 근데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뭐 냄새로 파악을 한다든지 촉감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분명히 구분해서 가려서 이제 먹는데, 사람이 더구나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먹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버린 밥을 먹는 것은 그 밥이 쉬었다는 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그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활할 때 모르고 하는 경우는 마치 우리가 이 쉬어버린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알고서는 그걸 먹기가 어렵다. 근데 모르니까 이제 그걸 먹는 거다. 모르니까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이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을 알고서는 대부분 가능한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걸 알고서 또 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비만증이 심한데,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식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식욕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몰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다고 몰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먹게 되는 경우죠.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늘 이제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라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거나 이런 일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지켜지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간의 이리저리 넘나들고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어떤 것이 건강한 생활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거, 이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생활은 무엇인가, 무엇을 건강한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도다. 중도. 이 중도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적정한 것이다. 불경의 비유에 의하면 그 석가모니 붓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의 비유를 이제 그렇게 들었죠.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은 끊어질 우려가 있고, 또 그 줄이 너무 느슨하면 그 음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죠. 그거는 이제 요즘 뭐 기타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모든 현악기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음도 잘 나오고 자기 음이 제대로 나오고 또 끊어지지도 않게 잘 유지되는 그것이 바로 이 중도의 개념으로 보통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비유를 들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죠. 이 관역이 그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이제 까맣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정중앙을 뚫는 것, 그것이 저는 중도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활이나 총이나 그것을 쏠 때 그 정중앙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명사수고, 그런 명사수들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이 사실 그 엄격하게 중도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도적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을 정해 놓는다면 이 근사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중도의 주변에서 이제 근사치에 생기는, 즉 중도 가까이에서 근사치가 생기는 정도로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도에 비해서 이제 넘치는 것은 과다, 많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과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소, 중도, 과다, 이렇게 쭉 연결된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는 과다와 과소를 피해서 가장 적정하게 알맞은 행을 해 나가는 그 중도적 그 삶의 방식이 자기 생활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써야 되겠죠. 마치 망망대해서 배가 이제 가야 할 방향으로 키를 잡아 놓으며 그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제 생심불이적 생활과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고,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체의 의미와 현상적인 작용의 관계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생활의 모든 것이 그 마음의 근본 자리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라면, 나쁜 방향보다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길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향은 바로 중도의 방향이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상태, 가장 적절한 어떤 생활 방식,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심심풀이와 생수선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